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루틴의 힘 2편입니다. 티나 실리급의 여러분들이 지으셨고요. 부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2021년 1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12쪽입니다. 세계적인 집단 지성 플랫폼 99U의 루틴의 힘 시리즈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일상관리 도구로서의 루틴들을 소개한 전작과는 다르게 후속작에서는 업무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등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커리어 관리 도구로서의 루틴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원고를 실은 세계적인 아웃라이어 23위는 일과 휴식을 반복해서 집중력을 높여주는 업무 루틴, 체계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셀프 피드백 루틴, 실수와 실패를 교훈 삼아 새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회복 루틴, 새로운 인재 발굴을 통해 최고의 팀을 만들 수 있는 협업 루틴 등 직장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공 습관과 루틴 노하우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루틴 교정은 한 번에 하나씩. 루틴 재설계의 핵심은 의지력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음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의지력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대만큼 강력한 수단은 아니라는 것이죠. 의지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루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보다 영리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루틴을 만드는 초기에 제일 공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제력이라는 자원을 끌어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루틴이 발휘됩니다. 저자는 이것을 집중 원칙이라고 부르며 자기 행동이 바뀌길 원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평범한 방법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중 원칙은 한 번에 루틴 하나씩만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최소 한 달은 루틴 하나를 바꾸는 데 몰두하고 다음 루틴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찍 일어나고 자주 운동하는 루틴을 만들고 싶고 더불어 회사 조직의 개편까지 꾀한다고 한번 해보죠. 먼저 현재 자신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수면이나 건강, 업무 습관을 점검하고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한 번에 3가지 습관을 모두 바꾸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단기간에는 효과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두 주가 지나면 교정하려던 습관이 하나 이상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루틴을 만드는 초반에 이런 문제를 의지력으로 해결하려고 들면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때 현명한 전략은 루틴을 하나씩 차근히 교정해 가는 것입니다. 매달 새로운 루틴 하나에만 주력하면 됩니다. 첫째 달은 일찍 일어나기, 둘째 달은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셋째 달은 회사 조직 개편을 달성하기,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루틴의 기본값을 재설정하는데 30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습관을 들이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루틴 재설계가 실패하지 않을 최소의 기간을 30일이라고 여기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법이 너무 더디다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 달에 루틴 하나를 바꾸는 것이 절대 느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방식으로 1년 동안 어떤 루틴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찍 일어나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적당히 식사하기, 생산성 높은 시스템 구축하기, 창작을 위한 나만의 시간 확보하기, 더 계획적으로 살기, 한 달에 책 한 권을 읽기, 무의미한 인터넷 서핑 끊기, 받은 메일함을 비우기, TV 시청 시간을 줄이기, 새로운 기술 익히기, 꾸준히 일기 쓰기. 이러한 목록 중에서 4분의 1만 달성을 해도 인생에서 의미 있는 수확을 거두는 셈일 것입니다. 이처럼 루틴 변화의 집중 원칙은 결코 느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대안들보다 훨씬 빠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일관된 실천으로 효율을 높여라. 습관을 바꾸기 위한 두 번째 통찰은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 가져왔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은 심리학의 기초 이론으로 이반 파블로프가 유명한 개 실험을 통해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파블로프는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준 뒤 음식을 주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들은 종소리가 들리면 침을 흘렸고 먹을거리를 기대했습니다. 설령 음식이 나오지 않아도 개들은 계속 침을 분비했는데
종소리가 들리면 자동으로 음식을 연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활용해서 루틴 재설계의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루틴을 바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 그 루틴이 체화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 울리면 개가 침을 흘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파블로프가 일관성 없이 종을 치거나 다른 장치를 써서 음식을 가져다 줬더라면 개들은 종소리를 듣고 자동으로 음식을 연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관성은 매번 습관을 들일 때도 적용됩니다. 일의 루틴을 정하거나 까다로운 작업을 능숙하게 해내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일주일에 3시간 정도 그 일에 몰두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중 3일을 정해서 하루 1시간씩 그 일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과 시간 전후 또는 평일이나 주말에 짬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천하기는 쉽지만 지속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반사적으로 루틴이 발휘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퇴근 후 약 35분 정도 그 일에 시간을 쏟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일관성 있게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조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루틴처럼 이어졌던 그 일은 머지않아 당신도 모르게 하루의 일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중력과 일관성을 지닌다면 루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습관을 교정하는 것은 인생 전반을 지배하고 성공을 좌우하는 행동 양식을 재설정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직업이 다음 단계가 뻔히 보이는 사다리라면 21세기의 직업은 각자가 등반해야 하는 드넓은 암벽에 가깝습니다. 정해진 경로도 없고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독창성, 숙련도, 그리고 강점에 기대야만 하죠. 그야말로 운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발달하는 과학기술을 고려할 때 몇 년 혹은 몇 달 뒤에 지금의 직업은 필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직업이 생길 줄 10년 전에는 알았을까요? 아이패드 어플리케이션 디자이너나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는 어떻습니까? 현재의 노동 인구의 상당수가 10년 혹은 2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생계 수단으로 현재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직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디자이너나 트위터를 하는 코미디언, 킥스타터를 통해서 투자받는 영화 제작자를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10년 뒤에는 우리 모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흥분되기도 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직함을 넘어 과제에 집중하라. 우리는 특정 직함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한 직업이 광고 제작 감독, 최고 마케팅 책임자, 제품 담당 책임자가 될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함은 바로 덫입니다. 당신이 오늘 원하는 일은 내일이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직위를 쟁취하기 위해 세웠던 목표나 실천했던 자기 개발들을 수정함으로써 나의 선택지를 보다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역할보다 성취하고 싶은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내가 만들고 싶은 것,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나오는 답에 따라서 이후 과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온라인 출판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싶다. 기술이 열악한 지역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또는 청정 에너지를 논하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다 등 이러한 답들을 아마 예상할 수도 있겠죠. 과제를 정하면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내거나 접점을 찾음으로써 열망을 구체화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정한 과제가 명확할수록 변화하는 시장에 철저히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끌어당겨서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탐구하라. 당신이 오늘 활용하는 기술은 내일이면 쓸모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카이프로 면접을 보든, 다정다감한 트위터용 제2의 캐릭터를 만들든, 전자책을 출간하는 법을 배우든, 새로운 업무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실험하든, 우리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데 능숙해져야만 합니다. 때로는 일상으로 스며든 새로운 기술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단지 과정일 뿐이고
과정을 통해 깨닫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자기 역량을 주도적으로 어필하라. 요즘은 굽실거리며 상사의 비위를 맞추고 사칙을 잘 지켰다고 해서 전에 없던 좋은 기회를 얻는 시대가 아닙니다. 좀 더 도전적이고 막중한 임무를 맡고 싶다면 상사나 의뢰인을 설득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 기발한 아이디어의 근거, 당신이 적임자인 이유, 그리고 모두에게 돌아갈 이점을 당당하게 어필하십시오. 창의성과 실행력으로 일을 주도하고 열정과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군으로 삼아야 됩니다. 행운이 굴러들어올 여지를 만들어라. 카페에서 우연한 만남이 첫 비즈니스 파트너로 이어질 수도 있고 친구의 친구가 운명의 멘토를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작가의 길로 안내할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운이 좋아서 생긴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이러한 우연한 기회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통제가 불가능한 일처럼 말이죠. 티나 실리그의 명저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에서 따온 구절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불쑥 나타나는 기회를 활용할 줄 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탄 것처럼 삶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눈을 돌리며 살아간다. 따라서 매 순간의 가치를 발견할 줄 안다. 또한 운 좋은 사람들은 뜻밖의 기회에 개방적 태도를 보이며 해보지 않았던 일도 과감하게 시도한다. 생소한 주제의 책도 선뜻 집어들고 낯선 지역을 여행하는 것도 즐기며 자신과 결이 다른 사람과도 교류한다. 정리하면 행운아들은 열린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도전 정신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일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긴 하지만 당신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돌발 상황에 민첩하고 개방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그런 기회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행동에 돌입하십시오. 결말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1만 시간보다 빨리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은 바로 다음 행동을 파악하는 것보다 의외의 발견, 임의성과 훨씬 더 관련이 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체스나 테니스, 골프처럼 규칙이 거의 바뀌지 않는 세상에서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위에 서려면 나만의 방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힘들게 반복되는 일을 해내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 즉 대개 1만 시간 이상을 쏟아부으며 여러 힘든 일을 해내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콤 글래드웰에 의해 잘 알려진 이른바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떤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나 리처드 블레스는 자신들의 분야에서 선두가 될 때까지 1만 시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운으로 눈부시고 위대한 성공을 이어가는 사람과 조직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는 개중에 대단해 보이는 CEO나 잘나가는 영화 감독 또한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성공한 기업가들은 투자자들의 기대에 때로는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뜻밖의 이유로 성공에서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혁신적인 인물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인 에반 윌리엄스는 처음에는 블로거를 만들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 후에는 오데오라는 팟캐스팅 회사를 세웠는데 그다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서 트위터를 만들었습니다.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이들 사례를 보면 성공은 훨씬 더 임의적이고 우연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도전은 곧 자신에게 성공 기회를 주는 일. 틀림없이 성공할 만한 일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면 꾸준히 반복해서 계속 시도해 봐야 됩니다. 많이 시도할수록 성공적인 디자인, 신생 기업, 예술품이 탄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혁신가들을 살펴보면 경이로울 정도로 생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도하고 또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블로 피카소는 평생 5만에서 10만 점 사이의 예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피카소는 어느 작품이 아비뇽의 처녀들처럼 걸작이 될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위대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몇 번이고 다시 주사위를 던지며 자신을 단련시켰죠. 전 세계 지하 창고에는 그의 수많은 그림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림들은 그의 실패작이었습니다.
피카소는 자신의 작품 중에 어느 작품이 이름을 날리고 어느 작품이 재활용될지를 확실히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는 자신이 만든 작품 중에 1%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작품 덕분에 성공의 날을 예리하게 세울 수가 있던 것이죠. 갈수록 예측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승부수를 던짐으로써 임의적인 이러한 확률에 유리한 영향을 미쳐야만 합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작은 승부수를 던져라.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승부수를 많이 던질 때 그 승부수가 너무 거창하면 감당하기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원대한 승부수가 실패로 돌아가면 다음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자원이 바닥났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돈이나 자원이 더 많으면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원을 한정해서 승부수를 던지는 것을 기업가 피터 심슨은 작은 승부수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더 많은 승부수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한정된 내 자원을 한정해서 승부수를 여러 번 던질 수 있게 쪼개는 것입니다. 세상은 임의적이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다음 행보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도전과 실행을 꾸준히 반복하여 다음 행보를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결실을 보기 전까지는 승부수를 모두 걸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